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아카이브에 게재한 상온 초전도체 논문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개인적으로는 실험 데이터도 부족하고 논문에서 공개한 영상 또한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가 아니라 강자 성체의 전자기력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을 안 다루려고 했지만 이게 워낙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너무나도 많은 댓글이 달려서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주장한 A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를 감히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상온 상압의 초전도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면 당장 일어날 변화부터 결과적으로 이게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실생활에 가장 먼저 바뀔 부분은 엄청난 성능의 디바이스들의 개발입니다. 초전도 현상은 전류 저항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CPU나 GPU의 성능을 대폭 늘릴 수가 있죠. CPU나 GPU의 성능을 높이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클럭 스피드를 높이면 되죠. CPU에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하면 성능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도체에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투입하면 엄청나게 뜨거워지게 되고 무한정 클럭을 높이면 반도체가 녹아버립니다. 그 때문에 클럭 수를 강제로 높이는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는 순행클러나 아예 액체 질소를 부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상온 상압 초전도체로 CPU를 만들게 된다면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클럭 수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CPU 성능이 데스크탑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이 발열 때문인데 초전도 물질을 사용한 CPU가 나온다면 현존하는 데스크탑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혹은 더 작은 디바이스들이 개발될 수가 있으며 더 크게는 양자 컴퓨터도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더 이상 내연기관을 사용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전기차 급속 충전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무려 350kW에 달하는 충전 속도로 거의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해졌지만 여기에서 더 올리기 힘든 이유도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도선에 많은 전류가 흐를수록 저항으로 인해서 발열이 일어나며 수백 암페어의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는 급속 충전기 선이 이토록 두터운 데다가 요새는 아예 이 전선을 순행으로 쿨링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선을 초전도체를 사용한다면 기존에 400V나 800V를 사용하는 급속 충전에서 메가와트급의 충전도 문제될 것이 없고 전기차 급속 충전이 5분을 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급속 충전 시에 생기는 화재 위험 역시 저항이 제로가 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전류라고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렇게 높은 전류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가능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높은 전류라고 하더라도 저항이 없다면 회로이론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뀔 것은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와 전력망입니다.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기존의 구리선만큼 저렴하다면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선로와의 마찰이 없어서 에너지 효율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속도도 빠르죠. 그리고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과 전력망의 설치가 필요 없어집니다. 도선 내에 흐르는 전류량이 많아질수록 저항이 커지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도선의 굵기를 늘리거나 파워는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버리는 방법을 써야 하므로 현재는 765kV나 345kV까지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압을 높여서 송전함에도 전력 수요량이 증가할 때마다 송전 설비를 증설해야 하고 때문에 현재 송전을 위해서 설치된 전선에 있는 구리만 가져다가 팔아도 한국전력을 살 수가 있을 정도로 전력망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송전선에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항 손실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력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송전탑을 늘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다가 원전이나 발전소를 몰아서 건설해도 국가 전체에 송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사실 상온 초전도체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명의 사람은 일생 동안 동일한 질량을 가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수백 배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달시켜 먹는 음식이나 택배,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행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력 등등등등 우리가 하는 행위 모두가 탄소를 배출시키는 행위들이며 이 때문에 한 명의 인간은 같은 질량의 포유류에 비해서 수백 배 이상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12,000년 전에 농경사회가 시작할 무렵에 지구의 인구수는 고작 500만 명 남짓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인구수는 무려 80억 명으로 150배가 넘게 늘어난 이 상황에서 거기다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배출해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존재한다면 꿈의 에너지 기술인 핵융합 발전을 상용화할 수도 있습니다. 토카막 같은 자기장 가둔 방식으로 핵융합을 하게 된다면 상온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 1억 대의 플라즈마 유지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현재 인류는 언젠가 고갈될 석유 같은 유한한 자원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고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같은 자원이라고 해도 1만 년 내에 고갈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자원인 수소를 사용하는 핵융합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고 내연기관 이동수단을 전기로 바꾸게 되면 당장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핵융합 발전이야말로 터닝포인트를 지나기 직전에 지구온난화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없이 현재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인류가 멸망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12,000년 전처럼 인구수가 10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가 해결되겠죠. 지금처럼 얘기한 것들만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생길 변화들이고 정말로 미래기술까지 간다면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반물질을 이용한 성간 우주선 개발부터 화성 테라포밍 등등등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모두 다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번에 이슈가 되는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대단한 발견을 넘어서 불의 발견을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견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AK-99는 상온상압 초전도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책 없는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인류가 당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 이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해줄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진짜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